이제 축구계 그런 얘기가 있죠.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이거 동의하나요?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면에서 일단 평소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좋은 선수단, 뭐 똑같은 선수단인데 감독이 누가 부임했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랑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차이가 또 있거든요. 램파드 첼시랑 투의 첼시의 차이. 아 그러네요. 아니면 이전 아르헨티나 감독들과 지금 스칼로니 아르헨티나의 차이. 물론 이제 대표팀의 경우는 시대가 다른 거기 때문에 스쿼드의 구성이 약간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스칼로니가 아닌 다른 감독이 지금의 아르헨티나를 이끌었을 때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그래도 메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더 많을 거예요. 만약 산파울루였다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선수단인데도 어떤 감독이 이끄는지에 따라서 내용과 결과물들이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램파드 첼시, 투의 첼시라고 생각해요. 예, 뭐 그 부분은 동의하고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 최강 감독이 전북에 있다가 대표팀으로 갔을 때 전북 스쿼드 엄청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응실 감독이 2012년, 2013년은 파비오 감독 때 피지컬 코치였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최강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쭉 유지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팀이 그쵸, 부침이 있었어요. 예, 그게 좀 있더라고요. 감독이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야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좀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었던 주요 감독들은 누가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이제 먼저 언급을 해야 되는 건 결국 그거예요. 8강 토너먼트에 올라온 감독들은 그래도 한 번씩 쭉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8강까지인데 32개국의 8강. 사실 지역 예선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국가죠. 어쨌든 본선에서만 봐도 4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의 감독에 올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팀들을 이끈 감독들은 모두 칭찬받아 마땅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먼저 우리가 또 언급을 해야 되는 감독이 있습니다. 파울루 벤투. 벤투 감독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시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스쿼드의 퀄리티가 올라간 건 맞지만 16강을 항상 담보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입장이죠. 항상 도전하는 입장이었음에도 그 도전을 성공이라는 결과로 귀결시킨 거는 저는 파울루 벤투 감독의 대단한 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대회에서 보여준 어쨌든 선수 기용의 유연성. 이강인 선수를 바로 기용을 해서 조커로서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부분을 보여줬고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아시아 예선에서는 사실 교체 타이밍이 아쉬운 경기들도 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꽤 적재적소의 교체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황희찬의 교체 활용과 같은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우리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게 있다 보니까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우리가 첫 경기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중원 주도권을 압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나름 주도하는 경기, 능동적인 경기, 빠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경기들을 만든 부분은 4년 동안의 벤투 감독의 지도와 거기에 스타일에 부합해준 선수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거기에 경기 운영도 잘했고. 추가적으로 뭐 벤투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 코치진도 아주 제 역할을 잘 해줬고. 그래서 파울루 벤투 감독도 정말 우리에게 칭찬받아 마땅하죠. 네, 아주 좋은 감독. 이제 뭐 재계약은 안 돼서 떠났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을 돌아봤을 때 그때 벤투 체제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괜찮은 팀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좋은 성적 16강 진출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럼 8강 진출한 감독들을 저희가 좀 볼 텐데 일단은 모로코의 4위를 이끌었었던 왈리드 레그라기 감독. 이 감독은 이제 이번 토너먼트, 이번 대회에서의 최고의 감독에 꼽혀도 손색이 없습니다. 저는 베스트 감독은 우리가 물론 이제 베스트 레그 때는 스칼로니 감독을 꼽긴 했지만 아니, 그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스칼로니의 역량으로 우승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레그라기 역시도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대단해요. 그 형처럼 모로코 전문가예요. 조별리그를 모두 중계를 했기 때문에. 중계도 모로코 경기 많이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의견이 갈리는 여지를 만든 것만으로도 레그라기는 대단하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로코가 이번 대회에서 수비 조직력도 굉장히 좋았고 역습으로 치고 나가는 힘도 좋았고 결정적으로는 레그라기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이 하킴 지에시 여기에 뭐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왔는데 지에시가 또 이번 대회에서 엄청 잘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레그라기가 오고 선수들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16강 진출 확정하자마자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감독 빡빡이를 때리더라고요. 빡빡이를요?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좀 뭔가 분위기가 좋다. 친화적인 감독이다. 친화적인 감독이다.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그 행가래 쳐줄 때 표정 보면 오 하면서 그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의 쇼맨십도 가지고 있는 감독 같은데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살다가 이제 감독 빡빡이를 때렸다는 얘기. 이 표현이 좀 찰진 것 같아서 일부러 했어요. 좋네요. 영어 폼 좀 괜찮네요. 여러분 좀 이거 응용하십시오. 빡빡이를 때렸다. 자, 레그라기 감독 아주 좋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치치 감독. 치치 감독은 사실 좀 아쉽죠. 오히려 아쉽죠. 일단 로이킨이 진짜
미친 듯이 까더라고요. 그 이제 그 골 들어가고 이거 세레모니 했던 거. 맞아. 로이킨도 그랬고 사실 질라토 달리치 감독도 이거 관련해서 한번 했잖아요. 그때 크로아티아하고 만나기 전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치치 감독에게 아쉬운 부분은 8강에서의 뭔가 뚜렷한 경기 운영의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크로아티아전에 달리치 감독이 그렇게 공격적인 교체를 가져가는 동안 브라질은 오히려 1대0이 된 상황에서 연장 후반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했어야 하지 않았나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치치 감독이 나름 뭐 밸런스를 잡기 위한 노력도 하고 2019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하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두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에서는 사실 성과가 좀 부족합니다. 맞아요. 예, 뭐 그때는 이제 18년도에는 이제 벨기에에게 떨어졌고 이번에 크로아티아한테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 아까 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춤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막 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정도. 저는 그 이유는 그거라고 봐요. 브라질이 내한했을 때 정말 잘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경기도 잘했고 매너도 좋았고, 그리고 막 그 에버랜드 놀러 가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우리나라 그 팬들한테 이미지가 좋게 형성이 돼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만약 그런 게 없고 그냥 냅다 골 받고 춤췄으면 솔직히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욕한 사람들 좀 많았을 거다. 그 개인적으로 또 그 경기는 브라질이 워낙 잘했으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달리치 감독과의 맞대결, 감독 간의 맞대결에서는 전술적으로 달리치에게 패했어요. 패했죠. 중원 수적 우위를 노렸던 치치 감독의 전술이 상대 중원에 쌈 싸먹히면서 이후에 경기 중에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변화를 못 주고 크랙 자원들, 비니시우스, 하피냐 측면 자원들의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 8강에서의 경기 운영을 승리 방향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했던 감독이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자 치치 감독 받고 그 다음은 사우스게이트 감독. 사우스게이트는 개인적으로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 저도 더 좋은 감독이라고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프랑스와의 8강전은 결국에는 물론 이제 해리케인이 피케를 놓친 것도 있었지만 좋은 선수 퀄리티의 두 팀 맞붙은 경기잖아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낸 경기 같아요. 이런 경기가 진짜 탈락은 했지만 굳이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네요. 잘 싸운 경기죠.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잉글랜드가 경기력이 꽤 좋았고 따라가는 힘도 있었고, 경기를 이제 토너먼트를 운영하면서 잉글랜드는 미국전 외에는 비판받을 경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약간 답답하거나 약간 뭔가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인다 싶었을 때 벨링엄을 왼쪽으로 돌리고 핸더슨이 오른쪽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른쪽에 어떤 그 밸런스까지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에다가 사카와 같은 잉글랜드의 지금 한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자원들을 잘 조화시키는 능력까지,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해리케인의 활용도 잘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사우스게이트가 확실히 많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게 이번 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은 크로아티아의 3위를 이끈 질라트코 달리치 감독. 네, 달리치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 이후로 굉장히 고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달리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 몇 년 동안 A매치 경기를 치를 때 예전보다 좀 밸런스를 잡으려는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황금시대 중원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중원의 맞춤 전술을 짜는 능력은 그래도 달리치 감독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결국 합니다. 크로아티아가 이번 대회에서 3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중원 그리고 수비 진영에서의 원동력이었으니까 맞아요. 저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감독이다라고 보고요. 8강 올라간 감독 페르난도 산투스. 산투스는 물론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이 감독이 이전 대회들보단 나았다고 생각해요. 유로에서 그 다닐루와 윌리엄 까르발류의 3선을 고집했던 그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고집이 센 감독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후백 네베스도 좀 써보고 윌리엄 까르발류도 뭐 나왔을 때 폼이 완전 나쁘진 않았고 그 토너먼트 기준으로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공격진의 펠릭스를 중용한 거나 갑자기. 근데 원래 좀 큰 데 가면 갑자기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타비오,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의 공존을 성공시켰고, 그리고 호날두를 과감하게 선발해서 제외한. 그리고 지오고 달로가 폼이 좋으니까 달로를 이제 대회 중반부부터는 본인들의 중반부부터는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칸셀로, 게이로 번갈아가면서 왼쪽에 쓰는 모습까지. 좀 뚝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벤투 감독 그 얘기가 막 나오고 있을 때 역시 벤투의 스승이다. 약간 그 철학, 고집, 뚝심 이런 면이 좀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자, 그 다음은 네덜란드의 루이스 바날. 이 감독은 되게 독특한 감독인데 월드컵 무패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무패, 이번 월드컵도 따지고 보면 무패예요. 근데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근데 참 바날 감독이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뭔가 더 성적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화력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 화력. 네덜란드는 저희도 이제 월드컵 프리뷰할 때도 계속 중원 수비진에 비해서 공격진의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 당점을 찍을 수 있는 선수가 애매하다. 물론 각포가 잘해줬고 베오루스트가 교체 투입돼서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다른 팀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정말 강팀이라고 하는 뭐 브라질의 네이마르나 아니면은 뭐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아르헨티나의 메시,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해결사들이 좀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입을 너무 많이 털었어요. 아 그것도 사실 네. 사실 뭐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한 도발은 어쨌든 복수를 당한 꼴이 됐으니까. 근데 바날 감독이 그 어쨌든 되게 끈적한 팀, 끈끈한 팀, 쉽게 안 지는 팀을 만든 부분을 좀 높게 사고 싶고 네. 결정적으로 아르헨티나전에 보여준 그 교체술. 예, 좋았죠. 이 감독의 노련함이 역시 어디 아주 단순한 패턴을 통해서 어쨌든 두 골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경이로웠는데 딱 하나 2대2 만들자마자 다시 내린 선택을 한 거는 그거는 조금 이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그때 더 과감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안게 만듭니다. 네. 자, 그다음은 준우승 감독 디디에 데샹입니다. 데샹 이번에 결승에서의 교체수 되게 인상적이었죠. 너무 과감했죠. 네, 물론 이제 그 교체를 41분에 지루랑 저 이제 우스망 데멜레 빼고 저 이제 그 콜로무안이랑 저기 그 이제 마르쿠스 티랑 네. 이렇게 2명 넣은 것만으로 갑자기 바로 바뀌진 않았어요. 네. 근데 나름 음바페 미친 활약이 80분 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포섭을 배경을 마련해줬다고 생각을 그리고 해요. 뭐 콜로무안이도 잘했고 중간에 또 카마빈가도 넣고 네. 그것도 테오를 빼고 카마빈가 좌풀백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고 그리고 뭐 이제 지룬 또 부상 얘기도 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번 대회에서는 백포로 다시 돌아가는 이 부분도 처음에는 비판받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 감독의 제일 높게 사는 부분은 디펜딩 챔피언이 다시 결승에 도전하게 만드는 부분에서 대단하죠. 되게 높게 사야 될 부분은 전 동기부여라고 봐요. 선수단 동기부여는 대장이 그래도 장점으로 꼽혔었던 부분이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느 감독들보다도 좋은 인물이 아닌가. 왜냐면 아니 1위를 지난대 때 했잖아요. 이 이전 팀들 보면은 그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가 나오는 이유가 약간의 정신적인 해이해짐, 나태함이라 저는 이유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연이어서 결승 진출시키면서 깨버렸으니까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리오넬 스칼로니. 설명이 필요 없는 이번 대회 최고의 감독이죠. 네, 뭐 전술적인 유연성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전술적으로 여우예요. 진짜 꾀가 많아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바꾸고. 근데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전 스칼로니의 앞으로의 커리어도 되게 궁금한데 이런 류의 감독들이 경기 보는 맛이 또 있고 맞아요, 재밌어요.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진짜 골치 아픈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그레이엄 포터 같은 감독이 되게 뭔가를 예상하기 힘든. 그리고 저는 토마스 프랭크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그 두 팀의 경기를 우리가 중계를 맡았을 때 라인업 봐. 백4인가? 백3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감독들 있잖아요. 맞아요. 변화를 잘 주는 감독들. 물론 포터의 첼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감독도 참 전술적인 변화, 백3, 백4 그냥 가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그 가짓수가 많고 그걸 선수들에게 단기간에 입힐 줄 안다는 거는 동기부여도 잘하고 전술적인 코칭 구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얼마나 아이디어를 선수들에게 알기 쉽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정도의 능력이면 저는 감독 아니고 웬만한 걸 했어도 성공했을 것이다. 2019년이 아니죠. 2021년 코파 우승, 그리고 2022년에는 월드컵 우승. 그래서 앞으로도 참 궁금해요. 이 정도의 지도력이면. 산파울리의 이제 수석 코치였잖아요. 맞아요. 스칼로니 감독이. 그리고 형철이 얘기한 대로 저도 앞으로의 커리어를 좀 어떻게 쌓아갈지가 정말 궁금한 감독입니다. 자, 저희가 8강 감독들을 쭉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번 월드컵 한 번쯤 언급을 해야 되는 감독들의 리스트를 나름대로 치러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일본의 모리야스 하지메. 스고이데스. 스고이데스인가요? 스고이데스요. 스고이데스. 스게. 하지메상.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인이에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컨셉에 이제 몰입되는 약간 그런 거니까. 하지메 감독 뭐 대단했죠. 왜냐하면 독일을 잡을 때 뭔가 변화를 주면서 야 너네 약간 방심했지. 우리가 이때 공격적으로 갈게. 약간 처음엔 수비에 집중하다가 공격으로 변화를 주는 그 전술의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오게티 코스타리카전에도 노테이션. 그거를 제외하면은 사실 뭐 이제 독일, 코스타리카, 스페인 상대로 조1위. 맞아요. 16강 진출. 크로아티아전 선제골. 단단하고 좋은 팀을 만들었고 경기 중 변화도 잘 준 게 하지메상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메상. 하지메상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스카르사마 데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네, 자 하지메 맞고요. 그다음 호주. 사실 이 팀의 16강 진출을 예상했었던 전문가가 있을까요? 네, 근데 아놀드가 인터뷰를 했죠. 아놀드 감독이 그 월드컵을 앞두고 참 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됐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좀 그거 같아요. 월드컵 본선은 어쨌든 준비를 좀 예선보다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번 월드컵은 다른 월드컵보다는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본선 소집 기간이 짧았지만 어쨌든 한 팀을 이 한 감독이 길게 보고 오래 훈련하면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어떤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를 아놀드 감독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뭐 프랑스전 지긴 했지만 선제골도 넣었고 정말 뭐 여러모로 이번 대회에서 호주는 대단했습니다. 덴마크를 잡았습니다. 네. 물론 덴마크는 뭐 동네 북이었지만. 네. 자, 그다음은 르나르 감독. 일단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아르헨티나를 무너뜨린 감독이죠. 네. 그 개인적으로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서 카타르 월드컵까지
셔츠핏 1위입니다. 아 그리고 떡대가 좋아. 너무 좋아요. 멋있어. 무슨 마블 영화 히어로 같아요. 네. 아무튼 이 르나르 감독의 경우는 이 감독의 전술적인 구사력이나 팀을 만드는 능력,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팀 전력은 좀 아쉬운데 생각하는 팀들을 스텝업 시켜주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끌어올려주죠. 네, 끌어올려줘요. 진짜. 옛날에 모로코 했을 때도 그랬었고 맞아요. 이번에 사우디도 마찬가지지 않았나 싶고요. 세네갈의 알리오 시세 감독. 알리오 시세 감독은 물론 이제 전술적으로는 예선 때도 그렇고 본선에서도 그렇고 엄청 인상이 짙은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감독도 세네갈을 오래 맡고 있잖아요. 한 팀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신임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 듯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16강 진출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올해 초에는 세네갈의 네이션스컵 우승까지. 네. 이 감독도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성과가 쭉쭉쭉 있었다. 그리고 탈락했지만 정말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었던 구스타보 알파로의 에콰도르. 너무 불운하죠. 네. 근데 이 측면 활용과 빌드업의 유연함. 어쨌든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같은 선수들을 또 요긴하게 쓰면서 그리고 뭐 에스투피냐의 활약도 좋았고. 그 측면 쪽의 어떤 그 연계 방식과 좌우 전환, 공격진의 능력까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이 감독의 플랜 A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버홀터 미국도 사실 네. 이번 대회에서 아리까리했는데 결국엔 16강으로 또 갔으니까. 예선은 사실 별로였는데 많이 별로였죠. 예선. 본선에 와서 엄청난 조직력과 선수들의 동기부여, 많이 뛰는 선수들에게 그만큼의 압박의 조절, 간격의 조절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해준 감독이 이번에 또 버홀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표팀 역시도 16강 진출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은 개최국이죠. 카타르의 펠릭스 산체스 감독. 예, 워스트죠. 워스트죠. 사실 카타르에 있었던 기간도 길었고요. 이게 뭐 감독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포함해서 왜냐면 이 사람 바르셀로나 그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카타르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 팀 또 합숙을 해가지고 조직력이 어떻게 구사가 될 것이냐. 반년인가 합숙했잖아요. 네, 근데 카타르와 사우디는 사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아예 명함이 세게 갈려버리니까. 그렇죠. 아니 반년을 합숙을 했는데 진짜 팅팅팅팅 후라이팬 놀이밖에 안 했나 봐요. 진짜로. 그 6개월 동안 선수 이름 서로 이름만 익히고 끝났어. 그래. 조직적으로 카타르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물론 대회는 정말 재밌는 대회였죠. 그럼에도 카타르를 이끌었었던 산체스도 분명히 아쉬운 점이 많았다. 예. 뭐 이렇게 우리가 벤투 감독부터 시작해서 8강 감독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언급할 만한 7명의 감독까지 이제 총 16명의 리스트를 봤는데 뭐 그냥 나름 또 언급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감독들이 아니었나. 이 감독들이 있었기에 이번 월드컵이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감독들의 향후 커리어를 또 보는 맛이 있을 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음 월드컵 때 또 이 팀을 맡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예. 특히 개인적으로 스칼론이 너무 진짜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